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한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SK하이닉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모멘텀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가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미 대선 리스크라든지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다음 주 한 주는 또 어떤 전략들로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무료 공개 방송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왕 일부 2분과 먼저 문을 열어봐야겠죠.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우리 조은정부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시장 한 주가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한 주 또 잘 보내셨을까요? 나쁘지 않게 보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장이었죠. 네. 네, 우리 위원님께서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기엔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지금 짙은 안개가 드리운 답답한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혜영께서 잘 멘트를 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없어요. 일단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예탁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인데요. 지금 한 55조 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참 동학개미 운동이 이룰 때가 그때가 한 85조였어요. 거의 뭐 한 3분의 2 토막 정도 난 그런 그 수준에 있다. 뭐 거의 반 토막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종목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배팅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7월부터 뭐 지속적으로 강조됐던 섹터고 이제 그것도 이제 서서히 종목별로 좀 스림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M&A 이슈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은 또 이제 또 신규 상장도 괜찮았는데요. YJ 링크라든가 그다음에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바이오에서는 이것이 이제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뭐 M&A 관련 요소는 고려 아연 그다음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TA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수를 보면 정말 답답하게 그저 없어요.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그걸 강조했다는 건데 지금은 지수를 보는 장이 아니다. 종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뭐 뉴스 나올 때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물론 그 이후에 좀 운 좋게 오르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냥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서 스타카토 전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는 기술주로 봤을 때 과미들권인데 뭐 지금 지수 방향을 논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등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막 싹 급등 나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급락 나오고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걸 노릴 것이냐? 제약바이오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고요. 글쎄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것들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아도 별로 못 가고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키를 경신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조금 더 주초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 원고는 이제 어제 제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간밤에 뭐 이런 차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란 지금 공격을 또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라든가 실효성으로 장이 안 좋으면 그다음에 또 일부 유가 관련 뭐 그런 종목들도 한번 물론 석유 시세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 건지 그것도 한번 딱 리스트업해서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늘 좋아하는 낙폭주도 한번 관심을 두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제가 오늘은 차트를 통해서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아직도 보게 되면 박스권에 갇혀 있죠. 아까 제가 안개 속에 갇혀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미국 시하고는 완전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데 이게 참 뭐 이렇게 위로 가려면 누르고 그렇다고 또 밑으로 강하게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이 4개거든요. 다음 주도 물론 이제 뭐 주초에 좀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또 음봉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과매도권이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릴 거예요. 잘못하면 흘러내리는데 그동안 좀 낙폭이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좀 이제 좀 관망하거나 좀 인내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근 고점 대비해요. 지수가 7%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지수가 7% 빠지면 웬만한 종목들은 20, 30% 빠지는 게 이 시장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 30% 빠진 종목을 지수가 좀 더 내린다고 매도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의 차트거든요. 이런 모습을 그려갈 거예요. 예. 이렇게 아까 이제 코스피도 이런 모습이 지금 하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또 이제 뭐 정강 후약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한번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 나오는 것은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이때 한번 또 노란색이 나오고 또 한 번 월요일 날 주초에 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쌍바닥 과매도권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인내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내린 종목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 황금 맥점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려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항상 일정 부분 현금 확보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섹터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앞으로도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었던 게 우리 위원님께서 아침 방송에서 우진엔텍이라든지 제닉을 분석을 도와주시고 장중에 바로 또 상한가 가는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이 맥점의 적중률이 너무 높게 느껴지고 있는데 포착주들 한번 이야기 짚어봐 주실까요? 우리 해외 남편님하고는 제가 토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또 아침 방송을 보고 계세요? 아유, 봐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딱 2주못 두고 나갔어요. 우진엔텍하고 제닉하고. 근데 그게 다 황금 맥점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상한가 또 이따 우진엔텍도 나오겠지만 상당히 이제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조금 뭐랄까 외람되긴 하지만 그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종목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하지 마시고요.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YG 플러스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 뭐 로제 같은 게 상당히 이제 히트를 해서 아파트가 그래서 가지만 그렇게 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그 펀더멘털을 수렴한다는 거죠. 주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면 다 맥점에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제닉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뭐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첫 번째 이번 주도 굉장히 다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그냥 또 이렇게 치솟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첫째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바로 전진건설 로봇이 되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한번 이 차트를 보실까요? 이 종목은 제가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 종격적으로 펀더멘털의 수렴이에요. 한번 저는 주식은 그러니까 운 좋으면 아까 저 YG 플러스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돌발 이슈가 나오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뜨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파트가 이제 그 로제하고 그래서 뭐 상한가 그 전에 잡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아슬아슬한 매매는 참 이제 좀
저는 이제 지향하는 편인데 전지 건설 로봇을 저는 이거 맥점도 맥점이지만 로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침 방송에서 저는 이 종목을 시총을 4천억 정도는 돼야 된다 본다. 긍정적인 5천억까지 본다. 이미 그것을 픽스를 했어요. 왜냐? 이 회사가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국내 1위, 그 다음에 또 북미에서는 2위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펌프카는 지금 뭐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건설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요즘은 뭐 옛날 뭐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뭐 콘크리트 뭐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콘크리트하고 그 자갈로 섞을 때 이렇게 대시 뭐야 놓고 이렇게 막 삽을 해갖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레미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옛날에 질통적으로 올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위로 그냥 쏟아 붓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국내 1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도 그제 제가 이제 방송 오면서 보니까 최상무 부총리가 이제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빨리빨리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거고 수혜주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것은 양방으로 열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인프라 투자는 다 공통분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반응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찍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아스팔트가 다 들어가고 다 이것도 당연히 콘크리트 펌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착안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익도 상당히 좋아요. 450억, 440억 매출에 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아주 고부가치하는 그런 회사예요. 자, 자리를 보실까요?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마디마디 저점에서 계속 AS 됐어요. 우리 혜연께도 아침 방송 보신다니까 자, 이럴 때 맥주입니다 해서 이거 지금 지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내용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내렸다 해서 함부로 매도하시는 거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종목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전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앵커께서 얼마까지 전진할까요? 그래도 네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이 황금 맥주는 바로 이런 자리예요. 예? 음선 다음에 강세형태형 이수연 밑꼬리 패턴 계속 잡힙니다. 입병 밀집에서 42% 정도나 상승이 일어났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게 여기에서 38%예요. 그러니까 지수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자꾸 공부하셔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YJ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한 3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참 이제 제 30년 저 주식 인생사에서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규 상장주를 무조건 거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요즘 또 신규 상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럴 텐데요. 저는 이 종목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애정을 가지고 봤던 종목이에요. 인수피엔하고 하루에 두 종목이 똑같이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야 이거 공모가 12,000원이야? 근데 인수피엔은 벌써 2만에 출발해. 그럼 패스합니다. 저는 절대 패스합니다. 그러면 야 공모가 근처에서 12,500원에 매수해서 14,500원에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 23,800원 올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하루에 90% 수익이 가능했던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팁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 장대 양봉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게 제가 목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할 때인데 이때 또 한 번 음봉 3개 다음에 맥점에서 이틀 동안 31%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혜연님 지금은 그러니까 봐요. 굉장히 지금 장의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 개인들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은 옷을 잘 배우셨죠? 단단한 거 아니야. 지금은 추세 투자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망해도 삼성전자는 안 망할 거야.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이렇게 지금 5만 전자까지 내려갔는데 그걸 추세 매매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매매입니까? 지금 2,600개 종목 중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제대로 정배를 유지하면서 가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몇 개 종목 외에는 다 지금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잡아주실래요? 여기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거 뭐 타방송, 뭐 다른 증권방송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는 늘 뉴스 나오는 것들 얘기하고 그냥 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때 매도해서 이때 매수하면 얼마나 더 수익이 더 좋을까요? 이걸 저는 이제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스토리텔링 하면서 전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께 실전 매매 위주로 좀 이렇게 팁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1% 이틀 동안 올랐고요. 그 다음에 TA항공, 이따 뭐 AS로 들어겠지만 제가 이거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AS 할 때, 다시 한번 맥점이 왔네요. 말씀드렸죠.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게 똑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고점 대 4,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한 2,600원, 2,700원대에 빠지죠.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수해서 또 29%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목요일 날 공방할 때 똑같이 이 종목 또 이 차트가 황금 맥점이네요. 바닥에 3스타 나오겠네요. 도지, 터닝 나올 겁니다. 이때는 기관, 또 어제는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를 하면서 이 시세를 뽑았죠. 그 다음에 또 SY스텔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우크라 재건조를 말씀드렸는데, SY스텔텍은 SY 자회사면서 뭐냐면 데크플레이트 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것도 양음 패턴에서 VI 걸리면서 한 18% 정도나 금요일에 장이 안 좋은데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또 이제 라메디티라는 게 있어요.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노란색에서 포착돼서 어제 이제 핸드레이가 뭐 미국 진출한다 그런 모멘트로 올랐는데 그 자리가 이미 알려졌고 뉴스는 다음에 나올 뿐이에요. 이것도 뭐 당일 한 15% 올랐고 좀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 양자 컴퓨터가 또 핫한 테마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언큐가 이렇게 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KCS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KCS 같은 경우는 이제 한컴의 자회사에서 이것도 뭐냐면은 5일선에서 쌍둥이 패턴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안 좋은 데서 15% 올랐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저는 잘 압니다. 개인 투자들이 급등 차트 보면서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아서 당일에서 한 5일, 빠르면 3일, 5일에 승부나는 건데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단기 지금 좋은 수익 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릴게요. 네, 황금 맥점과 함께라면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여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 맥점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볼 수 있을지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우리 국내 증시는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상승 모멘텀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의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한 주였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황금 맥점으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맥점 잡는 법을 이제 배웠다라면, 우리가 공부했다라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번은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 나 뉴스 따라하는 것도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리고 뭐 이렇게 늘 뉴스 그러니까 보면 개인 투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양하시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모신 지도 이제 거의 30년이 가까워 있으니까 예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오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 추세 투자한다는 그런 착각.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그 황금 맥점 자리가 있는데 그때는 다 놓쳐요. 그리고 이미 주가는 항상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재료나 실적, 어떤 그 뉴스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제가 30년 주식하면서 참 이처럼 절묘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기보다는 거의가 뉴스 나오는 것 같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YG 플러스 같은 거 운 좋으면은 수익 날 수 있어요. 근데 YG 플러스를 저점에 잡으신 분들 정말 몇이나 되시냐고요. 그 이제 아슬아슬한 매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흔치도 않고요. 특히 이제 실효성 테마, 어떤 뭐 이슈가 나오고 터지면 그런 데서 많이 올랐을 때, 예, 그때 내가 항상 꼭 바보 같으니까 그때 뒤늦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 나도 그랬어?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가급적 자제하시고 주가는 아까 또한 말씀드렸지만 결국 종국적으로 펀더멘털에 수렴한다. 그 펀더멘털은 뭐냐면요. 실적과 미래의 성장성이에요. 미래의 성장성은 우리가 꿈의 길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주가는 항상 미래 가치를 가불해서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걸 우리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단기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계좌가 안 좋고 뭔가 조금 한번 괄목상대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그걸 제가 오늘은 말로 홈런을 잡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말이죠. 말로 홈런 종목은 이런 방송이 오래 뭐 적합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큰 수익을 내는 대물, 그러니까 대박 종목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도 누구한테 오느냐? 앞서가시는 분들이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잘하고 절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일 날, 아침 월요일 날 첫 방송에서 7월 달은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거든요. 이게 절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야, 저 지난 거 또 좋은 정보 전문가 또 PR하네 자랑. 결코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학교 뉴스 나오기 전에 그때는 그 맥점이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또 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7월 그 선점을 했느냐? 바로 팬데믹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온 상승 사이클이었어요. 자, 진정한 대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로 홈런 정도 성장주에서 나와요. 시킬리클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바로 바이오도 성장세 타고 그리고 대부분 성장주에서 그때 올랐던 게 뭐였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AI가 소화를 모니터로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는 4년 동안을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 다음에 사이클의 논리인데 그 다음에 꺼리를 만들어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캐시카우 창출하는 것들이 상당 그 제약사에 많이 나와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CMO라든가 그런 것들, ADC하고 GLP-1 이 관련 용어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죠. 면역 항암제하고 그 다음에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금리 인하,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 같은 이처럼 방지하는 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고 당연히 우리한테 있잖아요. 되겠죠. 반사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도 이게 팬데믹 때가 80배였다라면 지금은 41배. 그때 영업이익률이 팬데믹 때가 13%였다면 이건 17%.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삼일제약 등이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논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알려주는 지표가 뭐냐. 바로 이 기술적 지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걸 조금 공부하시자 계속 권유드려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도 모르고 단어도 어휘력도 모르고 노벨 문학상에 나올까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언어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30년 그 경험이거든요.
이 차트를 절대 못 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면 야 그때 그 자리였구만. 바로 그때 그 자리였는데 우리는 간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 이미 우리한테 신호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6월 28일 날 마감했을 때 이게 음선 났습니다. 양음.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봉 났을 때 여러분 어느 증권 방송이나 자 매수합시다. 그런데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은 오늘의 인싸 종목 늘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매매하는 거죠. 제가 잘 봤습니다.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때는 얘기 안 나오고 이게 이만큼 올랐을 때 이제 다 패를 봤거든요. 이때는 온통 증권 방송마다 제약바이오로 외쳐댑니다.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이 길목을 지켜서 이 황금 맥점 이게 뭐냐면 삼각 수렴 패턴이거든요. 이평선 밀집에서 치고 나갔을 때 저점에 잡으시는 분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잡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익 내고 이렇게 잘못하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 바로 이 차트가 말해줬다. 계속 좀 공부 좀 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저 잘합니다.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수익 났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 홈런 종목 구체적으로 하나 볼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단타한다고 해서 5에서 10% 이렇게 비중 실어서 막 힘들게 매매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A, B, C, D 쫙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한 종목 그러니까 5% 실어가지고 뭐 10% 20% 수익 나봤자 전체 계좌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다만 겉에 봤을 때는 좀 그레이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겉모양 상승 수익보다는 정말 내 계좌를 탄탄할 수 있는 그런 전법을 선택하시라. 비중을 많이 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야 내 계좌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 내용이 상당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ADC, 아까 봤어요. ADC 기반 키투르다 SC 제형주사에서 이걸 한번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후광 효과를 얻어야 돼요. 거기에서 기술력이 인정받고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머크사, 글로벌 빅파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마일스톤 두르겠죠. 1분기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께 수회 이게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어떻게 보면 저를 600% 이게 딱 한번 차트 보실까요? 600%의 사나이로 만든 거예요. 5개월 만에 600%가 올랐어요. 이게 바로 성장주의 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우리가 뭐 처음 공략했을 때 2000% 여기서 잡았다가 1000% 10배고 정도가 가능한 그런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리가켄 바이오였습니다. 이 리가켄 바이오는 바로 ADC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그런 회사죠. 푸싱이라든가 다케다, 익수다 이런 데 한 8조 7천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나는 그런 회사다. 이거 한번 일봉을 보실까요? 바로 이 마디마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올랐을 때 늘 뉴스 타요. 근데 우리의 기술적 지표는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이게 제가 포인트 한 게 있잖아요.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한 그런 자리를 제가 표시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은 좀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길게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면 아마 개인투자 입장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할 거래요. 쇼텀, 짧은 기간 내에 진짜 말로 홈런 종목 잡는 게 로망일 거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다인입니다. 제가 바이오다인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저는 뭐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옛날에 셀테리온 같은 거 제가 한번 이제 후일 때 말씀드렸는데 15,000원에서 3만 원대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공부하자고 소개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그것이 1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왜? 그때 바이오 시밀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거 된다. 왜? 약가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10만 원까지 봤는데 그 종목이 30만 원 넘게 갔어요. 37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머니투데이라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종목을
방송에서는 제가 첫 언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자, 동사는 자궁경부암 액상세포경사 LBC라고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리퀴드 액상 나오죠? 리퀴드 베이스드 사이톨로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회사 하는 그 진단 기법이 뭐냐? 불롱이에요. 공기압을 이용해서. 이거 혁신적인 신기술입니다. 로슈한테도 못했던 기술이거든요. 자꾸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로슈하고 이 회사에서 굉장히 로슈에서 인정해주고 20년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이 회사도 캐시카고 쏟아질 것이다. 수의 황금 맥점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제 기업 내용은 다 보셨죠? 그러면서 이것도 다 마디마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포착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평소 밀집에서 이 쌍둥이 패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주가라는 건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한번 누르면서 이것은 제가 왜냐면은 한글날 특집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여기서 양양 패턴에서 단기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맥점 그 자리에서 공략했다. 16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여기저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저는 많이 봤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좋게 생각하는 게 바로 3일 제약이 있습니다. 3일 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그 소위 말해서 점환제예요. 뭐 황반변성, 녹내장, 그다음에 또 안구 건조증, 점환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이 회사가 베트남 공장에서 굉장히 캐시카가 나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CMO 베트남 이런 데 가서 한번 홈페이지 보세요. 얼마나 공장이 어리어리하고 규모가 큰지. 8개 라인 중에서 지금 3개 라인만 가동해도 돈이 쏟아집니다. 프랑스 떼아라든가 일본 대만의 포모사 같은데 벌써 이미 일단 그때 한번 CMO 계약 맞았잖아요. 대만의 포모사 같은 거 떼아는 곧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앞으로 성장 동력이 로 12벤트 고울 관절염 치료제 그다음에 메쉬라고 있습니다. 아람코 이런 것도 위에서가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종목이 될 것이다.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 제 시간상 말씀을 이게 첫째 연구가 되고 이 3일제약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요. 저는 이거 지금 A4 용지를 3장에 저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용을 이제 좀 공부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방송 나오기 전에 남들이 알기 전에 다 저점에서 이렇게 해서 134%나 단기간에 급등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공부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아이고 늘 지난간만 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난간만 얘기해 속상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는요 저는 잘 압니다. 정말 저는 옳은 것은 공부하시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역시 어떤 상위 5%분들 그 선구자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분들은 참 이 저점 그걸 잘 아시거든요.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선정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많이 오른 종목을 여러분께 급등 차트 띄우면서 이렇게 했죠 그런 것보다는 자 이런 종목들을 왜 우리가 공략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황금 맥점 포인트인지 그걸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단타도 어렵고 힘든 구간일 거예요.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5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 외에도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뭐 그런 것도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5탄을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한 거 좀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반에서 설교시켜 드릴 텐데 이따 이거 잠깐만요. 좀 차트 보시는 분들 이 기술적 분석 못 속인다고 그랬죠? 우리 해안에코님께서 좀 미술을 지으시는데 역사적 대쌍바닥이에요. 여기에서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예요. 자, 알테우젠, 리가캠 다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올라갔죠? 미국의 후광 효과.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제약사들이 이것도 라이센스 아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함께 하실 분들은 이따 참고하셔서 제가 무방에서 잠깐 여러분 맛보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시 후에 또 어떤 내용들을 다뤄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는 불안한 매매가 아니라 저점에서 공략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이런 황금 맥점 포착주 가운데 대박주들도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이야기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예, 요즘 시장에 그 로제 아주 핫하잖아요, 아파트. 예. YG 플러스 한 두어 종목 정도만 제가 하고 에이스로 들어갈게요. YG 플러스입니다. 자, 보세요. YG 플러스가 처음 황금 매치에 포착한 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뭘까요? 잘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양음양, 오일선 아래. 양음양의 도지 같은 거. 이때 포착해서 여기서 크게 훼손되죠. 계속 횡보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때는 엔터 종목들도 안 좋고 누가 이거 아까 그 로제가 아파트 내놓을 줄을 누가 알았고 이렇게 1억대로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게 조주의 단계거든요. 상승 에너지 비축해서 이때부터 2연 3에서 153%나 올랐다. 제가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상한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15%에서 출발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물론 수익도 좋아요. 이것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수익 나는 것도 이건 정말 선수분들 하시는데 아까 보셨죠? 전진 건설 로봇 직장 다니시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이것은 정말 누구도 몰랐던 재료가 터지면서 오른 거고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건 어떤 로직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그래서 이거 YG 플러스도 그래도 황금 맥점이 저점에 좀 잡은 그런 한 예가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저는 이 종목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후광효과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넥스 파우더라 해서 우리가 그 내시경 지혈제거든요. 그것이 국내에서 1위예요. 세계에서 3위예요. 그리고 미국의 메드트로닉 지금 시총이 한 160도 되던데 여기에서 완전 글로벌하게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올해 4만 개 파는 것이 2020년에 31만 개 판다고 나와요. 그럼 퍼드베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용을 신규상으로 아무거나 거보시면 안 되고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황금 맥점 전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이러면 그때 시작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 양양화 패턴이 좀 잘려서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것도 거의 뭐 우리 실전 면에서는 10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딱 두 종목만 의미 있는 종목 두 종목 말씀드렸네요. 네, 이렇게 대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종목들 AS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먼저 3일제약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세 자릿수이거든요. 이 종목 지금 필요한 AS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아까 이제 3일제약 그 맥점 잡는 그 로직은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고유하게 AS만 해드릴게요. 3일제약은 다시 한번 매수권에 와 있어요. 이 노란색이거든요. 음봉 3개를 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계보다는 좀 매크로하게 보셨으면 해요. 이거 월봉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달 음선 나면 다음 달 좋고 저는 이번 달 양선 뽑을 가능성도 있어요. 파동 이론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열리냐면 한 25,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일제약은 25,000원 선까지 상방 열어두고 지켜볼 수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전진건설 로봇을 좀 들어볼 텐데 이제야 막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일찍이부터 분석을 도와주셨어요. 이 종목은 AS 어떻게 진행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려운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탄탄한 로직을 가지고 한번 42% 상승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또 우크라 재건주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이제 건설을 육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양봉 4개를 뽑고 트레이딩 한다면 한 25,000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총. 그때 제가 아침 방송에서 2천억대에서 시총 4천억대 된다니까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4천억이 되려면 한 26,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눌림에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AS를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재건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기회를 줄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도 중간 점검 진행해 봐야겠죠. AS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 맥점에서
이게 바로 AS예요. 수익 난 거 자랑이 아니고 이게 맥점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9% 올랐는데 이게 좀 단기간에 올랐어요. 이거 매물폭이 많아요. 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뭐 M&A 이슈가 언제 다시 부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M&A 이슈도 조금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4,000원 근처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노리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AS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대박주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앞으로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프레시한 종목인데요. 어제 좀 이렇게 상장한 웨이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반도체라든가 방산에서 좋은 회사인데 그냥 도매금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한번 관심을 두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반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따끈따끈한 웨이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바로 또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위원님? 예, 3인방 최근에 4인방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그다음에 바이오다인, 예, 그다음에 또 3일 제약 뭐 이런 종목들, 엑셀 세라피틱스까지 단기간에 100% 상승이란 그런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웬만하면은 좀 함께 공부하시면서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계좌가 많이 좀 이렇게 힘드시고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이 없으신 분들, 예, 제가 오늘 무방 좀 단단하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일 제약을 뒤이을 다음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서 우리 위원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이 퐁당퐁당 하루하루 이렇게 온도차를 보일 때 그래도 이분과 함께였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주 이번 주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포착주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위원님? 네, 지난주에 시장이 힘들기도 하고 또 재미도 없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시장을 좀 대충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도 11월 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전까지의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대선이 지난다고 해서 시장이 오른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또 대선이 지난다고 해서 또 떨어질 보장도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봐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대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끌고 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지만 그리고 재미없지만 좋게 좀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까다로워요. 쉽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뭐 삼성전자 파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파는 구간은 아니지만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희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매번 똑같은 거를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추세가 끝나지 않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HLB. HLB가 이제 클래스2로 해서 FDA 심사를 받고 있는데 비모, 이게 바이오 모니터링인데 바이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실사단이 옵니다. 이제 언제냐면은 10월 말과 11월 사이에 오겠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일단 실사가 끝나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의 항서제약의 실사는 없다. 거기는 이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약간의 탄력도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죠. 네, 이렇게 탄력이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있었던 거는 클래스 1이냐 2였냐에서 클래스 2로 되면서 여기서 좀 내려왔지만 결국은 이 큰 물량들, 거대 물량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금 이제 추세가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차트만 보지 마시고 수급적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적인 내용들이 거의 2주 동안 뭐 외국인들이 수백억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뭘까? 외국인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모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차트만 보고서 불안해하지만 외국인들은 더 사고 있고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수백억을 샀다면 이 수백억의 손실을 그냥 볼 것이냐. 결국은 이거는 반등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반등 구간이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시간에 제가 단골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이 임상이 끝났죠. 네, 임상이 끝났고 이제 키트루다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건데 저는 사실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키트루다는 임상이 잘 나올 것이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크가 계약을 한 거고요. 이미 그 결과를 가지고서 머크가 계약을 해서 독점 계약을 했고 그리고 키트루다 SC가 이제 앞으로 판매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이 알테오젠은 앞으로 다른 재료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이게 항체 접합 물질 뭐 이런 건데 이런 그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알테오젠은 실제로 숨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끝에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구간의 이 대량 거래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서 이제 내려갈 것이냐. 40만 원을 찍었죠. 40만 원 제가 44만 원을 목표로 드렸는데 44만 원도 1.5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매도가 나갔냐. 주 메이저가 매도가 나가게 되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 구간이 여러분들도 매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거기서 사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수개월째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연초부터 계속해서 뭐 지난주도 매수해도 된다. 지난 달에도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뭐 이 종목을 팔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갈 거니까 기다려보자. 아니면 더 가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 좀 어려운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44만 원을 또 구경하실 거니까 뭐 다음 주나 뭐 그다음 주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펩트론. 예,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펩트론인데요. 이 펩트론이 저는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펩트론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펩트론을 제2의 알테오젠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그리고 기존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 뭐 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런 그 비만 치료제가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각국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최대의 적이 이제 비만과
탈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바로 비만인데, 네, 비만 이 노보노디스크에 투여를 했을 때, 위고비를 투여했을 때 12%에서 13%의 체중이 감소된다. 엄청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사제를 갖다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꽂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달 만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 그럼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아무래도 4번 찌르는 것보다는 한 번 찌르는 게 그만큼 통증이 적으니까 그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바로 기술이 펩토론입니다. 네, 그 펩토론이 바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두 군데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술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국과 독점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나왔을 때 로열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과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받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토론이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열풍에 의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두 군데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라이 릴리가 시총이 1,2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 원대인데 삼성전자의 거의 3배가 넘는 그런 회사죠. 네, 그런 회사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한 500조 원 되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죠. 네, 그런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출은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펩토론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2주째 거래가 줄고 있죠. 네, 2주째. 올라가면서도 거래가 줄었고, 조정받으면서도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캔들은 무시하고 거래량만 보시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거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주봉상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줄은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줄었을 때가 바로 급등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딱 좋은 구간이다. 마침 또 지난주에 바이오들이 조금 주춤했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끝난다면은 어떤 신호가 벌어지냐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바이오 종목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 지금 이 종목은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월 달 정도, 이제 연초 정도 되면은,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로열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 빅파마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추세라는 게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고 있죠. 네. 추세가 이탈하는 건 없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더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요즘에 딱 바이오가 딱 일주일 정도 이탈을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조정받았을 때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거의 그 원인 근거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고점이 형성된 게 아니라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구간에서 추가한다기보다도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유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8,000원이나 9,000원까지 거기까지 목표를 보시면 좋은데, 이 높은 데서 사실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녁 생방송에서 드린 날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 살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엑설런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바이오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핑크색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5주 라인입니다. 5주 라인에 근접을 했죠. 이럴 때 사시는 거예요. 5주 라인과 이격이 커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5주 라인에 딱 근접을 했으니까 뭐 보시다시피 5주 라인 근접하면 매수, 근접하면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가 줄었다는 거죠. 이제 거래가 이걸 늘었다고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이 나왔는데 YG 플러스. 자, YG 플러스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제의 이 아파트 제가 이제 저녁 생방송에서 이걸 비유를 드리려고 윤수일 얘기도 꺼냈는데 윤수일의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 그죠?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2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노래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노래를 자주 들을 시간은 없지만 로제 아파트를 제가 뉴스 시간에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로제 아파트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숨겨진 비밀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0여 개국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너튜브를 보니까 지금 조회수가 1억 4천만 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주말 내내 한 2억 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그냥 한 방에 올라왔죠. 네. 한 방에 올라왔는데 저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또 갈까? 네, 그 비밀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명 소노 시즌인데요. 요즘에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죠. 뭐 고려 아연이나 뭐 TA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네, TA 항공의 2대 주주가 바로 이제 대명 소노 시즌인데요. TA 항공의 1대 주주는 TA 홀딩스고요. TA 홀딩스의 대주주는 예림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림당과 TA 홀딩스, TA 항공이 이 세 가지가 다 오르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대명 소노 시즌도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하루에 11%나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바닥의 대량 거래가 형성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아주 많은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경영권 관련된 이슈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난주에 바이오도 조금 조정받았지만 IT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 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YG 플러스나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대명 소노 시즌. 자, 주봉 상태를 보니까 이 패턴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 단기적으로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뭔가 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메이저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저점에 사거나 저점에 샀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에 샀다. 뭐 5% 오르면은 수익을 내던 아니면 15% 이상 올라가면 수익을 내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최선의 최바닥을 잡으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바닥에서 끌고 가서 엄청나게 수익을 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알파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이는 종목들, 요즘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돈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의 흐름이 바로 이런 데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뭐 지금 중기적으로 추세를 가져가거나 연속성을 띠는 그런 섹터들이 드물다는 거죠. 자, 대명 소노 시즌은 그렇게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A 홀딩스의 대주주 예림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림당도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 이 시간에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그런 캔들이죠.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 매수하자. 네, 여기가 시작하는 구간이다. 물론 지난 2주 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 다시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매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매물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2,150원인데 3,000원까지는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50%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뭐 나쁜 그런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림당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고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섭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메이저들 주가를 올리는 메이저들이 무서운 거는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죠. 네,
지금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음양 패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뭐 이번 주에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더 확실하게 양음양 패턴을 만드는 건데 대신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는 예림당, TA홀딩스, TA항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일 단조. 자, 여러분들이 뭐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또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공격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반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좀 뭐 테헤란 쪽에 미사일이 여러 발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이 전쟁이 또 불거지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바로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 관련주도 또 움직이고 그리고 이런 방산주들이 움직일 텐데 이 한일 단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북한군 관련주라고 했어요. 북한군이 러시아로 가고 또 러시아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살상 무기를 공급을 해야 될까 말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토와의 그런 어떤 협약에 따라서 나토와의 어떤 계약 또는 협의하에 뭔가 움직일 텐데 한일 단조가 이제 바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뭐 탄두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탄두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구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뭐 풍산이라든지 한일 단조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라고 할 수 있는 방산주라기보다는 전쟁 관련주, 빅텍, 퍼스텍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움직인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전쟁 관련주라든지 방산주가 움직이면은 기존의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종목들은 안 움직이죠.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일 단조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바닥권에서 포착된 이후에 61% 이게 지금 저녁 생방송 때 이 구간에서 드렸는데 뭐 상한가 가고 거의 한 50% 이상 6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또 공략을 해도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라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점을 뚫었죠. 그럼 다음 주에는 거래가 별로 없다 또는 움직임이 더디다 아니면 1, 2%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의 찬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점에 안 움직이는 거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작용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테헤란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란이 또 주말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일 단조가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2,000원대에서 거의 4,000원 근처까지 왔는데 엄밀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산주인데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중동 지역, 뭐 북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공격에 의해서 거기가 혼란스러우면은 이런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산주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퍼스텍이 지난주에 이런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뭔가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이틀 동안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었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가 아주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가 4천만 주인데 바로 어제 500만 주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 12% 정도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시점에 한 12% 정도 거래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급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바닥권에서 영망치 캔들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에 가장 적기인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여러 종목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큰 자금들이 와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YG 플러스의 비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러 변수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 보니 대응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시장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파인 시그널 전략과 함께 계좌 수익률 방어해 봐야겠죠. 보다 자세한 전략들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직전 거래일에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코스닥은 좀 밀려나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좀 아쉬운 종가를 보였는데,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또 짚어봐야 될 체크포인트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월요일에 또 애플이 AI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거에 따라서 인공지능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화요일 날은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락에는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종목들의 그 흐름들이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10월에 ADP 취업자 변동수도 고용 지표들도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캐터필라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9월에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 인텔에 대한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뭐 TSM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10월 초에 미국 대선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미국 대선 직전에 굉장히 뭐 대선 종목에 배팅을 한다든지 또는 비중을 많이 늘린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좀 숨죽이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 움직임은 정말 뭐 재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움직이지 않는다. 수급이 움직이지 않고 좀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사실은 수익 내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압축이 되거든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한 1,000여 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이 한 2,000여 개 종목인데 3,000여 개 종목 중에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뭐 200~300개 올라갈 때도 있고요. 400~500개만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압축되고 압축된 종목들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대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 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또 크게 영향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 중간 점검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먼저 샤페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샤페론은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샤페론이 지금 9월 방송에서 분석을 도와주신 이후에 지금 상승률도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전략을 또 어떻게 잡아가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샤페론부터 AS 진행 도와주실까요, 위원님? 네, 샤페론 3,000원대 이제 매수가 들어간 이후에 지금 5,900원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왔죠. 네, 이게 종목이 이 종목을 들이면서 원래 어느 정도 그 큰 상승폭을 예상한다고 해서 미리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게 원리가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기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종목들 지난번에 이제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티스와 이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비교 설명까지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마침 또 그렇게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티스가 200% 가까운 수익을 드렸지만 이 샤페론도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는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지금 몇 년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샤페론이 사실은 그만큼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 가지의 이슈가 발생을 했죠. 뭐 비만, 그리고 아토피, 그리고 탈모까지. 근데 이 세 가지의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주가를 점프업을 시켰습니다. 또 마침 수요일 날은 상한가도 갔었고요. 지금 상한가 간 상태에서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틀 동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매도 물량이 없고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도 기존의 탈모 치료제보다 항염작용이 뭐 100배 가까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상적인 뭐 정식으로 임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줬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탈모 치료제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는 그런 약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아토피 치료제도 임상 결과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빅파마와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계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는데 이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아토피 치료제는 일단 그런 부작용이 적다. 그리고 효과는 훨씬 더 좋다. 이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실제 출시됐을 때는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존의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빅파마들이 계약을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샤페론의 경우에는 자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022년도 10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2년 됐죠. 2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11,600원이었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이 1,300원. 거의 한 10분의 1에서 9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봉상을 보시면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주봉상에서도 쌍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고 지난주가 일단 상한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좀 늘면서 신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주기 때문에 다음 주가 과연 이제 6,000원을 넘기느냐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목표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도 상황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샤페론은 아토피뿐만 아니라 탈모 쪽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6,000원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엑스게이트도 AS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연이어서 들어와 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연내 양자 전략위원회 출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들이 좀 질비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AS는 또 어떻게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거의 정부 정책은 거의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전략위원회를 갖다 연내 출범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양자산업 육성법을 시행령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다음 달 1일은 바로 다음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안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국가에서 시행령도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또 위원회도 출범을 해주고 한다면은 거기에 뭔가 이슈를 달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특이할 만한 것이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최근까지 계속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박스권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대량 거래들을 포착을 해보는데 이 대량 거래들이 동일선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동일선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물량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네, 주 메이저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메이저들은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고 드디어 올라가는 그런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구간을 이제 저는 비행기 랜딩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쭉 달리다가 드디어 타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다음 주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검증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6,000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거고요. 목표가를 제가 지난번에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구간은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전일 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가 줄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이제 막 상승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강한 시세를 뿜어내 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YG 플러스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양봉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걸 사도 되나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 스타일, 제2의 강남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가 수능 금지곡입니다. 예, 이게 들으면은 중독성이 워낙 강해서 수능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지금 고3 수험생이 없겠지만 네, 일단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 듣지 마시고 YG 플러스가 40여 개국의 음원 순위 1위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뉴스나 뭐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강남 스타일도 보시다시피 패러디 영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풍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다. 아까 전에 봤으니까 한 1억 너튜브에서 1억 3천만 뷰 아마 주말 정도 되면은 거의 2억 뷰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이따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고요. YG 플러스의 월봉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YG 플러스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을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2020년도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 주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부터 쭉 달려가는 거죠. 제가 알테오젠을 계속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거의 1년을 올리는 그런 1년 동안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 됐죠. 근데 YG 플러스가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을까? 지금은 네, 우리가 이제 로제 아파트가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을까를 예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중장기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정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올라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추천주로 드렸고요. 손절가는 5,4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9,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가 아파트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주가도 차곡차곡 높게 쌓아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 중이신데 오늘은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상반기에 6월달, 5월달에 IT 반도체가 꺾이면서 그 전부터 진행해오던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바이오들이 거의 다 적중했습니다. 뭐 거의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고 그 종목들이 근데 바이오의 특성은 아무래도 급등에 있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고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1, 2년 전과 지금의 바이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그런 제약회사가 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 ABA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현재 우리가 2년 전에, 2, 3년 전에 바이오와 좀 뭔가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바이오가 대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로열티를 받았을 때 이 로열티가 생산과 상관없이 기술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성비 높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특히나 이런 섹터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요즘에 바이오만큼 잘 가는 sek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뭐 바이오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YG 플러스에 대한 비밀,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밀에 대해서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 시장은 28일에는 애플의 인텔리전스 출시 이벤트가 있고요. 또 29일 알파벳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YG 플러스의 비밀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